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소액생계비 대출 기사를 보며 느낀 점, 전재산 100만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떻게 살았길래 전재산 100만원이 없는 거야? 100만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100만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만 있는 사람, 빚만. 왜냐하면 100만원 있다고 신용등급이 그렇게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연봉 3,500만원 이하, 그리고 신용등급이 하위 20% 이하. 제가 봤을 때는 좀 빚이 좀 많은 분들, 빚이 많아서 이제 일반 금기관에서 대출이 아예 안 되는 사람들, 갈 때까지 가신 분들, 그냥 단순히 100만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빚더미에 나앉은 분들, 갈 때까지 가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거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조기 마법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빠르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 하루인가 이틀 만에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 이 투판도 아니거든요. 네, 벙어리 드릴게요. 아니, 이게 대출이잖아요, 대출. 무슨 접근 상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접근 투판 이런 게 아니잖아. 뭐 금리 6%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대출이 아니라 고금리 대출이에요. 완전 고금리. 15.9%예요. 근데 이게 조기 마감이 되었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게 100만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1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50만원 주고 또 한 번 연장해서 50만원, 50만원 두 번 해서 최대 100만원, 이제 한 번에 100만원 주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이거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근데 갚을 생각이 없죠. 과연 저거 빌려간 사람들이 갚겠습니까? 꽁돈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소액생계비 대출 당연히 모르죠. 열심히 살았으면.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저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아무튼 저는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왜 불안하냐? 지금 뭔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겠지만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뭔가 무슨 해악을 또 가할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볼 때도 좀 조심성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있잖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아무거나. 좀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안 좋긴 하네요. 보면 빚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빚을 진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살아도 플러스 되기 어려운 세상에. 근데 어려운 건 맞는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플러스가 되기 어렵다, 돈을 모으기 어렵다, 돈을 모으기 어려운 건 인정할게요. 근데 돈을 모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난이도가 올라간 건 맞아.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월급은 그만큼 안 올라갔고, 거기다가 이제 각종 나가는 부담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액수가 준다거나 모으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모으기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모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모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근데 지금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거야.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뭔가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모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 돈 쓰자는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가 정말 많아졌어.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 서민 같은 사람 월급 버는 거 뻔하고 이거 우리가 아껴 써봐야 푼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뭐 돈 모아봐야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뭐
큰 돈 만드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그 적은 돈도 모으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없는 사람에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없는 사람일수록. 근데 없는 사람이 돈을 안 모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서민이 왜 서민인지 아십니까? 서민은 비빌 언덕이 없어요. 내가 잘못되면 끝이야.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 수 없어. 왜냐? 우리 가족들 다 못 사니까. 나만 돈이 없어요? 우리 가족 다 돈이 없어. 그래서 뭐하는 돈이라도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나아지나 희망을 건다는 겁니까? 그래서 서민이기 때문에 돈을 더 모아야 되고 돈을 모으려고 노력해야 돼. 서민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앉았다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모아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돈 쓰는 게 낫다. 내 주변에 뭐 월급 고만고만 애들 다 쓰는데 왜 난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대학교 나온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여러분, 없는 사람이 돈을 모아야 돼. 여자분들 뭐 집 잘 사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버는 돈 얼마 안 되니까 모아야 돼. 없는 사람이 안 모으면 더 비참해져요. 돈을 모으기 어렵다는 게 인정합니다. 근데 돈을 모을 수 있어. 모을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모으는 거 어려워.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정말 좀 어려운 일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보수를 많이 받던가,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버는 돈이라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돈을 안 모으기 시작하면 점점 돈 모으는 걸 어려워져요. 점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땐 돈을 쓰다가 나이 먹어서 모아야겠다. 못 모읍니다. 절대 못 모아요. 그리고 안 모입니다. 왜냐,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이 지금 돈 모으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치품과 소비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플러스가 안 된 분들 많을 겁니다. 플러스가 안 되는데 무슨 희망을 가집니까? 플러스를 해도 나아질까 말까 세상인데 플러스를 못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뻔한 말이지만, 내가 집을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우리 부모님 못 사는 사람일수록, 내가 별별 없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못 모으는 건 핑계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살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인다, 그건 핑계입니다.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마이너스만 안 돼도 평타 치는 세상. 이것도 말 웃기지? 아니, 마이너스가 안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평타라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얼마나 비정상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잖아. 대한민국에 마이너스 있는 사람이 정말 지천에 깔려있다는 얘기잖아요. 난 그 말 싫어하거든요. 빚만 없어서 성공이다. 이 말 정말 싫어해. 옥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만 없으면 그냥 디폴트 값 아니에요? 기본 값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채가 심한지, 얼마나 빚에 대해서 관대한지, 얼마나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를 증명하는 말이에요. 플러스가 돼야죠.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플러스가 돼야죠. 아니, 사람이 뭔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나아져야 희망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난관을 극복합니까?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빚진 사람 많아지는데 정작 이 빚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 갚아나가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빚을 안 갚으려고 하죠. 빚을 져놓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스스로 빚을 져놓고 에이, 나라에서 도와주겠지, 탕감해 주겠지. 우리가 그래도 나라의 미래인데 우리 같은 사람도 나무랄하지 않을 거야. 정 안 되면 뭐 배째라고 나오든가, 설마 주의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잖아. 이게 정상이냐고.
그것도 멀쩡히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뭐 좀 좋은 대학교 다닌 사람이 이런 거 손 안 댈 것 같잖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문대생들도 요즘에 뭔가 이제 마이너스 인생 살거나 빚진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게 학부라고 막 그렇게 또 상관이 없나봐요. 이게 인서울권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 대출 같은 거 쉽게 받나봐요. 학자금 대출 말고도 자동차 사는데 뭐 대출 받고 이런 게 많나봐요. 카푸어들이.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벌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고 공부를 잘해 좋은 직업 가지는 거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하는 분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지혜하고 어떤 경험 이런 겁니다. 이건 학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가방끈 뭐 고학력이나 어떤 직업 같은 것도 지혜가 있어야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지식만 있고 이거 써볼 곳이 없으면 그냥 머릿속에 등급만 있을 뿐 도움이 안 돼요. 아니 사회초년생이 뭐 졸업하고 나서 요즘 직장을 빨리 구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뭐 인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됩니까? 취업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요즘에 인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저한테 사연을 보낼까요? 제 방송에 인서울대학교 있는 사람들 다 왔어. 다 싹 다 왔어요. 다 가지고 할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 취업 안 된다고.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이게. 그래도 난 인서울대학교 나와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나오고 나니까 정말 심각하대. 물론 그 친구들은 좀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표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취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현실이 냉혹해요. 인생은 제가 봤을 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계속 나아가는 거지. 뒷걸음질 치는데 나아가는 건 없어요. 우리가 돈이 모이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퇴보가 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다운그레이드 된 사람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치고 나가진 않습니다. 보다 인생이 좀 나아지고 싶죠. 밝아지고 싶죠. 그러면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자본주의에서 업그레이드는 돈이 쌓이는 겁니다. 자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누구한테 내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런 차 뭔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재정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냐, 업그레이드 되고 있냐,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운그레이드 된 사람은 업그레이드 잘 안 됩니다. 계속 퇴보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